대표적 입법학자인 서울대 홍준영 교수는 상징 입법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상징 입법은 겉으로는 국가 공익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당파와 진영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쁜 법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나쁜 법, 상징 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흔입니다. 저는 오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졸속 입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법안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은 이후에 판결 이유를 분석하여 책임 규명 등의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우가 뒤바뀐 졸속 입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2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중증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체 사기 대란에 판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법안은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의 특검 요구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등 수많은 초헌법적 권한을 준 것이 한 예입니다. 법안은 또한 그 초헌법적 권한을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많은 조항이 현행법 절차와 맞지 않고 기정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재발 방지 관련 조항이 단 3개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 입법학자인 서울대 홍준영 교수는 상징 입법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상징 입법은 겉으로는 국가 공익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당파와 진영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쁜 법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나쁜 법, 상징 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여러 이유에서 이 법안이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이 법이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의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을 모두 갖춘 온전한 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정파를 떠난 진지한 성찰과 심사숙고를 기대합니다. 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